지난 2월 말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의 침공을 받으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던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결사항전을 보여주며 지금까지 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었던 데는 수많은 서방 국가들의 계속되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크라이나가 도움을 받은 국가들의 감사 영상을 공개했는데 한국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의 어떤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공개된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게시한 감사 영상에서 한국이 제외됐습니다. 지난 25일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공식 트위터에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과 변함없는 지원을 해주신 우리 파트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의 인사말과 함께 30초 내외 길이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군인이 폐허가 된 도시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내일을 꿈꾸는 희망찬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나레이션으로 우크라이나는 어려운 시기에 지원해준 당신들에게 감사한다며 우리의 우정은 우리의 승리라고 말하는 한편 감사를 표하는 국가들의 명단이 우측에 나열됐습니다. 감사 국가 명단에는 알파벳 순으로 호주,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벨기에부터 스웨덴, 핀란드 등 31개국이 순서대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무기 지원 국가들만 포함한 명단으로 한국과 일본은 제외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무기 지원만 지원인가? 서운하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배은망덕하다 등 공식 입장에서 한국이 외면당하니 서운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고마움을 모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춰야 한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평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일본이 다소 강한 반응을 보인 데는 일본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군사장비 지원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례적으로 국경을 열어 우크라이나 피난민 수백 명을 전세기로 실어 나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테러 제재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서방이 주도한 각종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철회하고 주일 러시아 외교관까지 추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그동안 영토권 분쟁을 벌여온 쿠릴 열도를 놓고 러시아와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이에 러시아는 쿠릴 열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일본을 자극하는 무력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시작하므로 자신들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감사 영상에서 일본을 비롯해 한국을 제외시킨 것이죠. 이에 일본 내에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은 그동안의 지원이 물거품이 된 것 같다며 솔직히 우크라이나에 보낸 세금이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인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행동은 아시아인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본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이런 꼴을 보려고 우크라이나를 도운 것인가라며 러시아와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를 손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치권도 여론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인데요. 집권당인 자민당의 사토 마사이사 외교부회의장은 우크라이나 외무성 영상의 지원국 명단에 일본이 제외된 것을 놓고 당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현지 대사관을 통해 우크라이나 외무성의 명단 추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분 좋지 않은 한국과 일본의 반응을 본 서방 국가들은 한국은 억울할 수 있으나 일본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처음부터 6.25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도와줬지만 일본은 자신들도 먼저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이기에 한국과 같이 기분이 나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한편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일본에서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이 거세지자 새로운 감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새로운 감사 영상에 한국과 일본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일본을 추가한 것에 대해 양국 네티즌들은 엎드려 절받기라고 말하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한국 네티즌들은 얼마 전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는데 한국이 이를 거절해 감사 명단에서 뺀 것이냐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더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감사 영상 명단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시키므로 여론상에서 두 나라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앞으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지원 요청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단순히 한 나라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을 지키는 일이다. 6.25 당시 국제사회에서 받은 도움을 되갚는 것이라고 생각해달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석 달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현역 국회의원인 안드리 니콜라엔코가 지난달 말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해 여야 고위 인사들과 연쇄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러시아를 막지 못하면 한국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서방 선진국에 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단호한 조치나 침공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 않고 심지어 국익을 위해서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사면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인 휴전 중인 국가입니다. 물론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국회의원의 지원 강화 요청에 응답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정세는 그 어떠한 나라들보다도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크라이나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한국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는 모습을 보여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강화할 명분 또한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철수했던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이 복귀합니다. 그동안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 및 남부 체르니우치, 루마니아의 임시사무소를 운영해왔으며 르비우 임시사무소의 경우 위험해졌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철수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3월부터 체르니우치 임시사무소에서 공관 업무를 해오던 김영태 대사와 직원 일부가 복귀했다. 우리 대사관은 5월 2일 업무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과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등 20개국의 대사관이 다시 키이우로 복귀했습니다. 미국도 지난 24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복귀 계획을 발표했으며 영국과 루마니아도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는 정부가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을 통해 5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은 연료, 의약품, 보호용구 등 비전투 군수물자 제공에 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이번 지원이 이뤄지면 이미 약속한 인도적 지원 4천만 달러와 국방부의 비전투 군수물자 지원까지 포함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약 1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불리한 행동을 보여도 인도적인 지원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대러 제재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일본, 카타르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가스를 빌미로 러시아의 협박을 받고 있는 유럽 동맹들을 돕고 다른 방식으로 가스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한국으로 올 액화 천연가스, LNG 물량 일부가 미국과 유럽 요청에 따라 올여름까지 유럽으로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카타르와 장기 계약한 LNG 중 매달 운반선 한 척 분량을 이달부터 8월까지 유럽으로 돌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동맹국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무기화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 두 나라가 가스 수입 대금을 러시아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라면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한편 전쟁 초기 러시아가 예고한 5월 9일 전승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는 러시아가 그날 돌발 행동을 하지 않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러시아가 전승기념일에 우크라이나 전면전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기분 좋은 말이 오고 가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국제 정세에 따라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도 한국의 편에서는 발언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